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유헌명이고요. 오늘 한번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회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예약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이신 것 같고, 절반은 저희 학원을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가 원서를 직접 써서 아이들을 대학에 합격시키는 일을 하는 뭐 정통 입시학원이죠. 대입학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학원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 먼저 생각하시는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르치는 것만큼 로드맵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맵을 짜는 거죠. 지금 고1이면 이제 앞으로 2년 반 정도의 맵을 짜는 거고, 고2면 1년 반 정도의 맵을 짜는 거고, 이제 전형을 결정하는 거죠. 전형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뭘 놓기가 싫잖아요. 예를 들면, 내신이 좀 안 좋아서 좀 정시로 보내야겠다.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안 하면 사람이 불안하죠. 내려놓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입시는 어떤 선택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입시는 리스크 없는 선택은 없죠. 이제 뭘 하나 얻기 위해서 뭘 하나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기마다 뭐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아니면 지금 오늘 고1, 고2니까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그때마다 판단을 해야죠. 어떻게 할 거냐, 뭐 전형을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맵을 어떻게 짤 거냐, 어떤 과목을 더 시킬 거냐, 이런 뭐 입시는 생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시기마다 이제 필요한 맵을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교과, 종합 이런 학생부 관련 전형들이 대세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하고,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대신 써주지는 않지만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컨설팅도 늘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모의고사 분석해서 뭐 그 아이의 다음 그 공부 스텝을 정해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입시 컨설팅을 이제 베이스로 깔고 대학 입시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수업을 다 하는 학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란 뭐냐? 뭐 아주 다양하죠. 뭐 그냥 내신 수업도 있을 것이고, 수능 대비한 수업도 있을 것이고, 그 대학별고사라고 하죠. 면접이나 구술이나 논술이나, 뭐 저희 학원 아이들이 원서를 고3 아이들이 넣었다. 올해도 뭐 똑같을 텐데, 원서를 넣게 되면 그 해당 학과에 그 면접 시험이 잡힐 거잖아요, 일정이. 그럼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데리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손으로 다 직접 면접까지 해서 합격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런 학원이고, 오래된 만큼 대학도 많이 보냈고, 지금도 뭐 많이 보내고 있고, 예, 올해도 잘 갈 거고, 이건 너무 아직 모르는 얘기를, 잘 가겠죠. 저희 애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고2 아이들도 잘 갈 거고, 예, 고1 아이들은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워낙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요.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입시 설명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대학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한 대학 한 대학 볼 필요는 지금은 없죠.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좀 조감도라고 하는데,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 대한민국 입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요거를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수시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논술 얘기가 안 써 있는데, 수시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전형을 얘기하죠. 지금은 학생부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과 이제 종합 전형으로 나누어져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은 교과보다는 종합이 많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과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위에 두 줄만 관심 있으시고 밑에 줄은 관심이 없으시죠? 첫 번째 줄만 관심 있나요? 거의 아직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교과냐 종합이냐, 이걸 딱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교과 비중이 조금 낮고 종합 비중이 좀 더 많으니까 뭐 이게 종합에서 많이 뽑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재 고1, 고2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가능하면 일반고를 많이 보내라라고 조언을 많이 했었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고를 가게 되면 교과 종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과는 일반고 애들이 하고 종합은 뭐 특목자사 애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전형 합격자들도 일반고 애들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도 종합전형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고, 준비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고1, 고2니까 준비 단계에서는 교과전형을 구성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내신이잖아요. 그죠? 내신에. 그럼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신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내신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일반고의 종합전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만 교과전형은 내신 비중이 굉장히 큰 반면에 종합전형은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신 비중이 좀 덜 들어가고,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그 본인의 활동이나 학생부 기록으로 좀 부족한 내신을 뭔가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준비하는 고1, 고2 단계에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같이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교과를 쓸 것이냐 종합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도 없고요.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다가 뭐 제일 마지막까지 계속 같이 하게 되면 원서 쓸 때 수시 원서 6장 중에서 뭐 3장 교과, 3장 종합, 아니면 뭐 4장 교과, 2장 종합, 아니면 뭐 이 아이는 내신이 생각보다 좀 낮은데 학생부록이 출중하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면접에 강하다, 그러면 종합 6장을 다 쓰거나, 그런 식으로 그 마지막에 결정하면 될 노릇이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몇 프로다, 몇 프로다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 어차피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려고 사실은 그 일반고를 보낸 거죠. 그런 거 하려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모집 인원 비율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전체 비율입니다. 전체 비율. 그래서 2024년도 걸 보면 교과가 훨씬 더 많죠. 아까 지방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보신 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을 보면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더 많아요. 근데 전국 단위로 보면 교과가 더 많은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논술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게 되냐 하면, 학생부를 갖다가 전형을 잘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충분히 수시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면 논술을 쓸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입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 정도가 끝나면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정시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논술에 눈이 가죠. 특히 자연계는. 자연계는 논술이 이제 수학과학을 주로 거의 대부분 수학을 보고요. 좀 좋은 대학 몇 개만 과학을 같이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정시 준비를 하면서 그냥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논술은 뭐 몇 프로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신이 안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명수를 조금 뽑던 많이 뽑던.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논술은 처음에 보면 경쟁률이 막 50대 1, 60대 1 막 이렇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원서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최저가 굉장히 높죠. 최저가 높기 때문에 최저를 달성 못해서 그 아예 채점조차 의미가 없는 아이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정시 준비를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 좀 어렵고 논술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 작년 저희 합격생 중에 걔가 이 근처에 있는 공학인데, 신림동에 있는 공학이 남학생인데, 그 아이가 4점대 내신이에요. 4점대 내신이면 학생부를 어디 갈까요? 수도권 못 가죠.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되는데 걔가 한양대 갔거든요. 논술로 갔어요. 한양대 수리 논술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이제 그 얘기는 뭐 하나의 좀 극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렸지만, 논술 전형 합격생이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믿고 아니면 그거 아니면 수시는 쓸 수가 없으니까 4점대 내신으로 학생부 전형을 쓴다는 건 처음부터 이제 설정이 잘못된 거니까, 믿고 내가 논술로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2 때부터 투자를 한 거죠. 그 시험을 위해서. 그러면 충분히 논술로도 합격생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시인데, 정시는 당연히 뭐 수능으로 가는 게 뭐 다죠. 수능으로 가는 게 다인데,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9% 이렇게 되지만, 서울권으로 오게 되면 정시 비중은 그 대략 한 60, 요강상으로는 65대 3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시 65%, 정시 35%.
근데 이제 실제로 수시에서 이제 대학들이 합격생을 다 못 채우거든요. 못 채워요. 왜냐하면 뭐 몇 명을 뽑겠다고 했다가 최저를 못 맞추고 이런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들이 정시로 2월을 하게 되면 대략 6대 4. 그래서 40%를 좀 넘는 인원을 그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 서울권 대학을 상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수시 60%, 정시 40%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미세하게 뭐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학생들은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뭘로 가는 게 더 유리하나요? 수시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 뭔가 지금 이따가 제가 정시 설명을 할 건데,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시 선택하는 것이 수시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 수시 전형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어저께 제가 그 중2, 중3 설명회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생부 전형이라는 거는 우리 관악동작에 살고 있는, 여기 대부분 관악동작이시죠? 예. 남의 집도 다 아세요? 고개를 다 끄덕끄덕. 그래서 우리 관악동작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학생부 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신이 주신 선물이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설명회 할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대학 입시에 우주의 기운이 우리 동네를 비추고 있다고. 예. 그게 무슨, 예전에는 이 수시 전형이라는 게 사실 대학 마음대로 뽑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예측이 안 되는 전형도 많았고, 특기자 전형, 특기자류의 전형. 그래서 뭔가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한 전형을 따로 뽑았어요, 아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 문재인 정권 이후로는 입시가 좀 공정화로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밖에 볼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고를 살리려는 그런 그 정책 방향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 그 내신 좋은 아이들은 상위권 대학 가기가 굉장히 유리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가 어디예요? 관악구 동작구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잘하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좀만 잘하면. 이게 그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게 선뜻 원서를 안 써보셨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게 웬만한 여기서 좀만 벗어나서 그 서초강남권으로 가면 1점대 내신을 받는 아이들을 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1점대 내신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4% 안에 드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 어느 학교는 4%가 있잖아. 그게 아니죠. 국어 4%, 영어 4%, 수학 4%, 과학 4% 전부 다 4% 안에 들어야 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4%, 어떤 거는 8%, 어떤 거는 12%, 어떤 거는 20몇 % 막 섞이다 보면 최상위권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2점대죠. 1점대는 정말 보기가 어려워요. 있기는 정말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동네가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학원에는 1점대 애들이 솔직히 뭐 이건 약간 건방이 아니라 발에 치이죠. 많아요. 웬만하면 뭐, 그러니까 1.8은 뭐 저 바보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1점대들이 많아요, 저희 학원에는. 이게 무슨, 그럼 저희 애들이 굉장히 잘나서 똑똑해서 저희가 뭐 진명학원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관악동작에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다. 공부 안 하는 애들 밑에서 튼튼하게 받쳐준다. 그래서 웬만하면 2등급 받을 수 있다. 각 과목별로. 정말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럼 1, 2등급, 1, 2, 3등급이 섞이면 1점대가 나오는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 그런데 1점대를 받으면,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1학년이에요. 현재 1학년인데 1점대를 받았어. 이번 학기에. 2학기도 받았어. 그러면 걔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8개 학교 안에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안 놀라세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아니, 1학년 1학기에 이미 8위권 대학의 합격이 거의 보장돼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는 전제는, 왜 그런 단서를 제가 다냐면, 어떤 아이는 1학년 1학기만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1점대 내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재 1학년 애들도 이 과정을 다 하고 있죠. 이미 했거나.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한 번 이상은 다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과 가는 애들은 2학년 때 배우는 뭐 물화생지를 이미 다 하고 있죠. 근데 수능 최저는 제가 아까 설명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신 다 맞춰놓고 서류 다 통과했는데 면접도 잘 봤는데 수능 최저 못 맞춰갖고 떨어뜨리는 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어떻게든 저기 다 맞춰놓죠. 어떻게든 맞추게끔 맵을 짜죠.
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거 갖고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1점대인데 얘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특별한 일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일이냐면 뭐 여학생인데 고2 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뭐 공부를 갑자기 안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집 이사를 가서 뭐 학교를 옮겨야 돼, 이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에는 그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 1점대 아이들은 그런 대학을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갑니다. 예, 다 가요. 대단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관악동작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내신 뭐 아직 좀 그 흡족하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저희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복이에요. 학생부 전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대입 제도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중3까지는 굉장히 대학 보내기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학생부 전형 쪽으로 일단은 첫 번째 제1 전략이죠. 학생부 전형을 한다. 자, 입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이제 올해 고3 기준이죠. 9월 11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 그럼 고3 애들은 상담을 언제 하죠?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시작하죠. 예, 기말고사 끝나면 각 학교들이 슬슬 이제 성적 그 산출을 하면서 각 그 대학별 추천 대상자 선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추천 전형이, 이게 다 교과예요. 추천 전형이라는 건 교과인데 서울대도 뭐 2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뭐 연대도 정원의 5%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고요. 고대도 정원의 4%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뭐 서강대든 성대든 한대든 이대든 중대든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9월 달에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때 상담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서울대는 누구 추천할 거고, 연대는 누구 추천할 거고, 고대는 누구 추천할 거고. 그런데 이게 서초강남권으로 가면 그 서울대 추천을 받으면 연고대는 양보해야 돼요. 다른 애들한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럴 거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이게 축복인 게 저희 관악은요, 서울대 연고대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최저를 못 맞춰요, 애들이. 그러니까 원서를 넣어도 떨어지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다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도 복이에요. 아니, 이게 원서를 안 써보셔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건데,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서울대 추천을 받았어. 그럼 이제 학교에서 서울대 추천했으니까 연대 고대 다른 애한테 양보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근데 연대 추천을 하려고 했더니 그 연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는 애가 없어. 너도 떨어져. 그러면 애한테 추천 줄게. 그래도 애는 안 받아요. 왜? 수시연서 6장에서 한 장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안 받아요. 그럼 막 찾다가 너도 안 돼. 그럼 아씨, 야, 너 하나 더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장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끼리는 이 아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는 걸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다 붙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지? 서울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그럼 서울대를 좀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과를 썼다? 그러면 연대를 좀 더 높은 과를 쓰고. 그 밑에도 똑같죠. 뭐 중대도 쓰고 이대도 쓰고, 받을 수 있는 추천장이 개수가 많다. 그렇죠? 그런데 왜 관악동작으로 이사를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이게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기거든요, 서울권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있죠. 수능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직후에 소위 말하는 대학별 고사가 쫙 잡힙니다. 매주 잡혀요. 수능 끝나는 그 주부터 해갖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A 학교 면접, 뭐 내일은 B 학교 구술, 뭐 그 다음 주는 또 어느 학교 면접. 그래서 대략 한 달 동안에 본인이 원서 접수한 그 6곳 대학의 뭐 논술이든 면접이든 그런 대학별 고사를 보러 다니는 거죠.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보러 다니고 잠깐 이제 시간이 나죠. 네, 수능 성적 발표일까지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가 비어요. 네. 그때 저희는 애들 데리고 MT를 갑니다. 그때 안 가면 못 가요. 왜냐하면 발표가 나면 애들이 전화기를 끄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애들 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이 시작되거든요. 발표 나면 최초합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최초합이 안 되고 예비번호를 받고, 뭐 또 며칠 등록일까지 기다리고, 그래갖고 뭐 마지막에 보통 3차 추가 합격까지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이, 예, 그다음부터 한 2, 3주, 3, 4주 동안은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예,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랑 뭔가 3년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애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는 딱 그때밖에 없어요. 11월 말, 12월 초, 그때 애들이랑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동안. 예, 보통 저희가 버스 안에 대절해서 애들이랑 데리고 MT 가는데,
저희하고는 이상하죠. MT도 가고. 예. 근데 저희는 뭐 재원생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중간고사 끝나고 야구장도 갔다 왔는데 그 제가 두산 베어스 팬인데 두산 베어스 구단이랑 알아요. 저희가 매년 가거든요. 그래갖고 올해는 몇 장 드릴까요? 올해는 150장만 주세요. 그러면 블락을 하나 딱 빌려갖고 학생들 다 데리고 졸업생들도 와서 애들 데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스트레스 한번 푸는 거죠. 예. 그런 뭔가 그 학원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아이든지 간에 중3 때부터 마지막 그 수능 보고 수시 합격하고 뭐 떨어지면 정시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3년 동안 자기 공부를 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정말 1% 미만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흔들려요. 흔들흔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흔들리는 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성적표를 못 보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준비하면서 2학년 것도 계속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준비가 안 되면 2학년 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고1 내신과 고2 내신의 차이는 뭡니까? 고1 내신은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똑같은 과목을 보고요. 고2 때는 선택자가 갈리죠. 그렇죠? 예, 선택자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1등급, 2등급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죠? 마구마구 섞여요, 이제. 아까 제가 서초강남권에서 벌어지는 1, 2, 3등이 막 섞인다. 근데 고1 때보다는 고2 때가 그런 일이 훨씬 더 심하죠. 그렇죠? 뭐 어떤 그 특정 학교에서 뭐 여학생인데 물리를 선택했다. 근데 이제 물리 선택자가 30명이다. 그럼 1등급이 4%니까 1명이에요, 1명. 그러니까 다 맞으면 1등급 확실. 1개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서부터는 2, 3, 4 막내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딴다는 것이 굉장히 2학년 때부터 더 치열해지고요. 그 교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바라보는 대학의 입장은 고1 내신보다는 고2 내신에 대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과 학생을 뽑는데 고1 때 봤던 사회내신, 국사내신을 더 많이 보겠어요? 2학년 때 배운 물화생지를 더 많이 보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내신보다는 2학년 내신의 비중이 더 큰데 1학년 내신이 안 나온다고 2학년 내신에 대한 그건 나중에 보자라고 2학년 내신 대비를 안 한다면 2학년 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거의 3분의 1, 가면서 떨어지는 애들이 3분의 2예요. 예, 그래서 꿋꿋하게 1학년 때 조금 흔들림이 있더라도 2학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데려가야 돼요.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왜냐면 이게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1학기 때 내신 안 나오면 지금 뭐 2학년이 어딨어. 바로 눈앞에 2학기에 올인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이들이랑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논리적인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관계 갖고는 부족하고요. 아이들이 정말 저나 아니면 저희 입시 컨설팅하는 우리 김영준 실장이나 한정민 실장 이런 컨설턴트들이 학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아이들이 100% 신뢰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신뢰관계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한다는 건 평상시에는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입시와 관련된 얘기, 공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변하죠, 저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피릿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 가시죠? 스피릿. 아이들과의 교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교감을 해야 돼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말고사 끝나면 또 이제 학생 설명회를 하죠. 예,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얼마 전에 했고, 기말 끝나면 이제 고1 아이들, 고2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제 또 설명회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자,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상의 지원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짠다. 그 전략을 짜는데 선생님 말이 맞으면 무조건 선생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절대. 너희 말이 맞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선생님이 뭔가 그 너희들의 어떤 입시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나도 인정하겠다. 논쟁을 하자. 그러나 선생님 말이 다 맞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 안 들을래요. 그럼 너는 나랑 상담할 필요가 없다. 그럼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을 안 들을 건데 상담을 뭐 할로 해. 이해 가시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예. 그래서 그 입시라는 거는 특히 저희 학원처럼 원서를 써서 실제로 대학을 합격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학원에서는 학생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얼마나 형성이 돼 있고 신뢰관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저희 학원에 왔어요.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애예요. 여름방학이라고 왔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다니고 가고, 그 다음부터 중1 겨울방학 때도 오고, 그 2학년 여름방학 때도 오고, 2학년 겨울방학 때도 오고, 지금 중3 여름방학이죠. 계속 방학 때만 이렇게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파이팅이 좋거든요. 공부를 뭐 굉장히 뭐 잘한다고 해서 파이팅이 좋아요, 애가.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선생님들이 말하면 들어요.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랑 그 어머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얘가 그 동네에 있으면 이과가 아이인데, 뭐 국어 영어나 어떤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수학과학은 안 된다. 선생님이 없다.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래서 적당한 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길래 중3 여름이다. 중3 여름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어저께 연락이 와서 7월 21일부터 이제 이 봉천동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시키고 올라온다. 저희 학원을 믿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3년을 다니겠다는 결심을 하고 올라오는 건데 되게 자랑 같지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면 집안의 어떤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걔한테 뭐 엄마 아빠 올인일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비단 어떤 성적, 수업 이런 생각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고 이 아이의 입시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거에 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원은 많은 학생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다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다 저희 학원 애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얘는 현재 뭐 내신이 어느 정도고 뭐 그 어느 학과를 가고 싶어 하고 부모님 성향은 어떻고 그렇죠? 부모님은 호의적인 분인가 엔티인가 학원에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 분인가 네. 그래서 그 이제 아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그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중3, 고1, 고2 과정에는 애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애들이 많이 변하죠.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아이를 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꼭 그 본인이 공부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도 저희 학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딱 몇십 명만 딱 모아서 걔네들을 정확하게 합격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학원인 거죠. 자, 어쨌든 입시 캘린더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떨어지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보통은 수시로 가는 거하고 정시로 가는 거는 무조건 수시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갑니다. 무조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원서를 쓸 때 대학 입시 수시 원서 6장을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6번의 모의고사를 보죠. 그중에 6월하고 9월은 이제 모평이죠. 요새 언론에 시끄러워진 건 6월 모평 때문이고. 그렇죠? 예. 6번의 모의고사를 보면 이 아이가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점수를 맞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점수면 정시에서 어디쯤 갈 것이다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쓰겠죠. 그거보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아래 대학을 수시 원서를 쓰겠어요? 안 쓰죠. 되든 안 되든 위로 쓰는 거죠. 왜?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근데 수시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정시로 갈 대학은 수시에서 본인이 지원했던 대학보다는 아래 대학인 거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안 가요. 재수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를 갖다가 어떻게든 6장 안에서 승부를 내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고 아니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처음부터 뭔가 작전을 바꿔서 정시 쪽으로 턴을 해서 정시 준비를 하든가. 근데 정시는 이거는 뭐 하루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고도로 훈련된 예비군들 15만이랑 싸워야 돼요. 예. 그 아이들이랑 싸우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싸우는 게. 예. 그 아이들이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걔네들은 수업도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과목만 이미 수능을 한번 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영어 1등급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뭐 한 달에 2번씩 모의고사 보면서 1등급 아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과탐 중에 한 과목은 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잘해놨다 또 안 해도 되고. 이거 부족한 과목만 1년 내내 트레이닝하고 오는 애들이에요. 문제 푸는 기계죠. 킬러든 준킬러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랑 경쟁해서 그 수능에서 우위를 점해서 정시로 간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이랑 싸우려면
그 2학년 정도 지금 1학기 정도 지났을 때 결정해야 돼요. 정시를 할 거면 정시 올인을 하는 거예요. 뒤도 안 보고 정시 올인이에요. 그냥.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정시 준비하고 있는 고3 애들. 한 열 몇 명 있어요. 걔네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50분부터 수업했거든요. 9시까지. 아니 12시까지. 예, 그 반 정시반 수업이에요. 애들이 토요일날 자꾸 퍼지니까 8시 50분에 시간표를 넣어버려요. 그냥. 제 수업이니까. 안 올 수 없죠. 그렇겠죠? 제가 수업하는데. 예, 그래서 일부러 제 수업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 등급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걔네 등급을. 그래서 지금 한 1년간 했는데 그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면 1년 동안 딱 했더니 이 근처는 아니고요. 저 강북에 있는 자사고 다니는 아이인데 걔가 내신이 거의 5등급대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자사고라고 해도 5등급은 못 가요, 어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작년 여름에 와서 이제 정시 올인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 거의 서울대 노릴 수 있는 점수가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근데 문제는 서울대는 못 넣어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과 관련된 지표들을 반영을 하는데 5등급이라니까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는 못 넣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맥시멈 연고대로 연고대만 가도 성공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대고대 성대 한 대 중에 정시로 한 대학 정도는 합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 여름에 그 상담을 하면서 접었기 때문이에요. 수시에 관한 모든 미련을 접어라. 지금도 정시 올인한다. 예. 다행히 어머님이 바쁘세요.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예. 저는 그런 엄마가 좋아요. 입시를 아예 모르거나 신경을 안 쓰거나 굉장히 바쁜 엄마. 예. 그런 엄마가 좋아요. 그런 애들이 대학을 잘 가요. 저희가 서울대 60명 보냈는데 정말 이거는 그 과장이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 합격한 60명 그 부모님들 중에서 대학 입시를 잘 아는 분은 정말 3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한 40분 이상은 정말 몰라요. 입시를 몰라요. 그냥 마지막 합격하면 그냥 울고 끝이에요. 울고. 아니 제도교육 12년 가르쳐갖고 서울대 합격시키면 눈물 나오죠. 그동안 키웠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딱 떠오르면서 그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는 뭐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된다라는 이제 캘린더고요. 순서대로. 자, 학생부 전형 내신 판단 기준이라는 건데 이건 물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지만 교과냐 종합이냐 그 다음에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학과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1.5 안에 든다. 그럼 일단 서울대 연대고대는 지원 가능해요. 추천을 받을 확률이 거의 최저만 맞춘다면 서울대 연대고대 추천을 받을 확률이 저희 학원에 지금 올해 직윤 받는 애들 서울대 직윤이 그 지역균형이라고 학교당 2명 추천하는 거거든요. 저희 학원에 올해 서울대 직윤 받는 애들이 3명, 4명쯤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이 다 1.3, 1.4 다 그래요. 1.3, 1.4 다 그렇고 그 의대나 약대를 만약에 교과로 지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1.1, 1.2 교과로 지원한다. 근데 뭐 약대가 뭐 전국에 다 있으니까 좀 멀리까지 가겠다. 강원도도 상관없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가능하면 좀 이 근처에서 뭐 여대든 이런 데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자, 의대나 약대나 이런 데들은 그 1.1, 1.2 보통 이 정도. 저희 학원에 2학년 아이 중에 지금 1.0이 있어요. 현재까지 1.0. 보기 힘들어요. 최근 3년 동안 저희 학원에서 내신 제일 좋았던 애가 1.12가 있었고 1.12. 안 놀라시네요. 다 그 정도는 되나 보죠. 여기 오늘 온 엄마들은 별로 감동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신이에요. 이런 내신이 1.12가 있었고 예전에 그 고대 의대 가래가 있는데 걔가 1.04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1.1 근처의 내신을 나오는 아이는 저희 학원에서도 몇 년에 하나 나오는 거죠. 몇 년에 하나.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2학년 아이가 현재까지 1.0이고 걔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굉장히 성실하고 뭐 저도 그냥 아끼고 뭐 이렇게 별로 안 보여요.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저희 학원이 세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6층, 7층, 8층 세 층을 쓰는데 어떤 애들은 되게 오랜만에 만나요. 그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은 매일 봐.
그냥 뭐 여기 가서 뭐 온갖 거에 간섭 다 하고 뭐 참견 다 하고 뭐. 저를 자주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쑥 훑어보고 특별한 할 말이 없으면 애를 불러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층계에서 만나면 안녕 그러고 고생 많다 뭐 그러고 너 왜 이렇게 애가 좀 아까 한 학생 교무실에서 만났는데 야 너 어렸을 때 이렇게 동안이었는데 왜 한참 만에 봤더니 이렇게 사겄냐? 그랬더니 선생님 요새 시험 때라 좀 사겄어요. 야 얼른 대학 가서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라. 우리하고 제일 귀여웠던 아이인데 남학생인데 뭐 그런 농담이나 하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할 때는 이게 좀 매의 눈을 뜨고 날카롭게 상담을 하지만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별 얘기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면 잘 못 봐요. 잘 못 보는 게 정상이고. 근데 이제 그 아이는 현재까지 모르겠어요. 뭐 요번 시험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개도 안 틀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그 아이가 이 얘기 하려고. 근데 그 아이가 2학년 이과인데 저희 학원 1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신을 잘하는 애가 있고요. 내신이 1, 2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학과학적으로 뛰어난 애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다른 그 학교를 갔다면 그 정도 내신을 못 받았겠죠. 근데 그 아이가 있는 학교가 내신이 굉장히 평탄하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만 하면 1등급이 나오는 학교인 거죠.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미 다 배정을 받으셨지만 어느 학교를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 2학년에 또 그 저희 학원에 이제 영락고등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영락고등학교는 과학을 이과 아이들이 4개를 다 하거든요. 4개를 다 하는데 이제 집중이수라 그래서 1학기에 뭐 화학, 지구화학 하면 2학기에 뭐 물리, 생명과학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른 학교랑 스케줄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문영이 내년 2학년부터 문영이 원래 3과목 선택인데 그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이 과학 선택하면서부터 이제 4과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 패턴을 좀 바꿔갖고.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한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2학년의 과학 내신은 선행을 갖다가 한두 바퀴 정도 하지 않고는 2등급 안쪽에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해. 한 2바퀴는 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도. 그런데 이게 4과목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애들은 고1 이과 아이들이 3과목 선행을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문영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한 과목을 또 추가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그 학기에 집중이수로 만약에 진행을 영락처럼 하게 된다면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랑 달라지게 되죠. 지금 그래서 저희 고2 영락 아이들도 따로 해줘요. 영락 애들만 따로. 범위가 다르니까 시험 범위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참 학교 운영이나 그 학교의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그 학생부 전형의 어떤 지원 가능한 대학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1학기가 끝나고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학생부 기록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애들이 생기죠. 얘는 교과에서보다는 종합 쪽이 더 향후에 더 좋은 대학을 쓸 것 같다.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아이 학생부에 들어가는 시간을 늘려야죠. 붙잡고 더 하는 거죠. 뭐 애들을. 더 붙잡고 케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점대 내신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여기 가고 싶은 데가 여기 다 있잖아요, 사실. 그죠? 1점대 내신이라는 건 그만큼 서울권 대학의 거의 합격을 보장하는 내신이다. 그래서 뭐 1학년 때, 2학년 때 이 정도.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아직 살아있어요. 이과든 문과든. 2점대 초반도 괜찮아요. 2점대 초반도 괜찮고, 얼마 전에 입시 결과에서 저희 이과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 근처 학교예요. 이 근처에 있는 공립공학인데, 그 아이가 그 3점대 초반인데, 걔가 경희대에 합격한 애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나와요. 학종이었죠, 물론. 교과는 아니었고.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그 특별한 경우지만, 그런 거를 그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는 선은 문과는 대략 2점대 초반 정도까지. 이과는 2점대 중후반까지도 서울권 대학 지원이 가능한 그런 대신 이건 확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으로.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뭐 3점대도 버리는 거죠, 뭐.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2점대도 버리는 거예요. 뭐. 나는 뭐 의대 아니면 안 가, 약대 아니면 안 가, 그럼 버리는 거죠, 뭐. 냉정하게 정시올인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 안쪽에 있다면 아니면 이과 아이가 한 3점대 초반까지도 내신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서울권 대학 진입이 가능하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제가 그냥 치상위권대들의 의학대 이거는 평균이에요. 합격자 평균. 작년 입시 결과인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저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의대는 보통 어떤 학교는 1등급 3개를 갖고 오라 그래요. 수능 몇 과목 보죠? 4과목 보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보잖아요. 4개 중에서 3과목을 그 1등급을 갖고 와라. 이런 학교도 있고 아니면 3과목 합을 4등급 이내를 갖고 와라. 이런 학교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낮아지게 되면 2등급 3개를 갖고 와라. 서울대 지금이 2등급 3개거든요. 그런 근데 이제 이 의대나 약대들은 워낙 최저가 가장 높은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과가 좋은 대학이라고 뭐 더 높고 낮은 대학이 더 낮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1.1, 1.2죠. 이걸 넘어가면 그렇죠? 다 의대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1.0몇, 1.1몇, 1.2몇까지도 한번 지방 국립대까지는 해볼 만하고 근데 종합으로 가면 조금 낮아지죠. 조금씩.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건대수의회나 아니면 고대의회가 뭐 아니면 숙대 약학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특목 애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게 숫자가 낮다라는 얘기는 이 학교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고 애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 이 숫자가 높아진 거는 종합이니까 이건 내신만 보여주는 거니까 특목 자사 애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수치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정도에서 대충 형성이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자, 학생부 전형 얘기를 오늘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4대 요소라고 하는 거죠. 내신, 세특, 행특,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면접 구술. 이 4가지가 조합되면서 대학마다 적절하게 섞이면서 전형이 결정이 되는데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내신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다. 세특, 행특이라는 건 세특은 누가 써주는지 아시죠? 누가 써주죠? 학교에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얼마나 좀 적극적이냐 아니면 좀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기록이. 그런데 어떤 아이들 세특을 잘 써주는지 아세요? 내신 좋은 아이들 세특을 잘 써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라 그래요. 선생님한테 가라, 고쳐달라 그래, 넣어달라 그래, 써달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해도 잘 가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이겠어요? 그런 애들이 욕심 많은 애들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애들이고 그런 애들은 내신을 잘하죠. 그러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특을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세특의 출발은 거의 수행이죠. 수행평가에서 출발해서 그 수행평가를 갖고 확장시켜서 뭐 탐구보고서도 쓰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가 거기다 묻혀서 이 아이를 갖다가 좋은 기록을 써주지 않을 수 없게끔 과목 선생님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죠. 학생이.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행특은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지금 자소서 추천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행특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뭐 옛날로 치면 다 이런 거죠. 뭐 품행이 방종하고 성실하고 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고 봉사정신 뭐 성장 가능성 이게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 쓰면은 그냥 쓰기 싫었구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이 뭔가 만져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학교 활동에서 아니면 학급 활동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이 아이에 뭘 보여주고 어떤 과제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임선생님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추천서의 제일 요건은 구체성이에요. 근거의 적절성, 구체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로 적합성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요새 대학은 특정 학과에 지원했다고 해서 그 진로에만 특화된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진로 적합성이라는 말보다는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죠. 좀 넓게 본다는 뜻이에요. 넓게.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자, 그런 식으로 그 행특은 이제 담임선생님이 잘 써줄 수 있게끔 역시 이제 근거를 마련해요. 이 수능 최저가 문제인데 수능 최저가 참 어렵죠. 이게 얼핏 보면 아니 그거 뭐 내신도 1등급, 2등급 받는 애들이 뭐 수능 뭐 1, 2등급, 2, 3등급 못 받겠어? 그런데 실제로
서울대 직윤을 받는다는 건 정말 잘하는 애라는 뜻, 전교 1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서울대 직윤을 받았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만큼 수능은 예측 불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킬러냐 준킬러냐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예민함 때문이죠. 수능의 예민함. 그런데 우리가 고1, 고2 때 수능 최저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아무리 어떤 아이가 지금 현재 이과인데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애가 수능을 봤는데 수학에서 반드시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맞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못해요. 정말 못해요. 이거 허다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모의고사에서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급, 2등급을 받다가 실제 수능 가면 3, 4등급을 받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생해요. 수학이랑 과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수학이랑 과목이. 풀다가 중간에 꼬여버리면 괜히 이상한 문제에 뭐가 씌여갖고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뒤에 문제 손을 못 대요.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수학이라는 100분인데 30문항 100분이잖아요. 그 100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이가 그날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수능 최저를 미리 맞춰놓는 게 제일 좋고 고2 때 미리 맞춰놔야 돼요. 사실은 미리 맞춰놓는다라는 거는 내가 이 과목은 실제 수능을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등급은 맞는다. 이게 있어야 되는 그래야 지원을 맘 놓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 열심히 해야죠. 수학은 우리나라 입시는 뭐 거의 수학이 시간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과목이니까 미리미리 열심히 해놔야 되죠. 미리미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수학이 불안하니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불안한 과목이 뭐예요? 국어예요. 국어도 예측이 잘 안 돼요. 국어도. 뭐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하지만 국어도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어가 쉽다. 영어 1등급은 맞춰놓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고1 때 맞춰놓으면 제일 좋고 지금 저희 고1 애들 중에서는 이미 3학년 모의고사 프로도 1등급 나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준비가 잘 돼 있는 애들이죠. 저희 중3 애들 중에서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준비가 잘 된 애들이죠. 걔네들은 영어 갖고 이제 등급 하나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과 같으면 과탐, 문과 같으면 사탐, 탐구를 맞춰놔야 돼. 세 개가 필요하니까 수능 체제에서는 국어 수학은 어찌 될지 모르니 일단 확실한 두 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는 영어하고 탐구일 것이다. 근데 문과의 사탐은 뭐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2학년 때 수능 사탐을 위해서 미리 선행학습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3학년 때 대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과의 과탐은 또 얘기가 달라요. 이과의 과탐은 우리나라의 사탐과 과탐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사탐은 어떤 애들이 1등급을 받냐 하면 바른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아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요. 가치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이 1등급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예. 부모님이 그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사탐 1등급 확률이 커집니다. 비판적 사고. 예. 정의당도 괜찮고. 예. 저쪽 약간 이렇게 빨간 쪽에 있으면 사탐 1등급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농담이고. 이게 뭐냐면 부모님하고 대화에 속에서 뭔가 그 현실의 케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균형 잡힌 시각과 객관적 분석 이런 걸 할 줄 아는 애들은 고3 때 공부해서 사탐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책 많이 읽었고 독서량과 균형 잡힌 사고 케이스에 적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킬러인데 킬러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탐 킬러는 그런 문제인데 예. 근데 과탐은 우리나라 과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어딜 가야 돼요? 영재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과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뭐 실험하는 뭐 과학학원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애들이 뭘 시작해요? 올림피아드를 시작해요. 많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많아요. 화학 올림피아드 하는 애들. 생명과학 올림피아드 하는 애들, 물리 올림피아드 막 그런 애들이. 그러다가 중2, 중3 때 이제 무슨 고등학교 가려는 애들이 생겨요? 영재고 가고 과고 가려는 그런 애들이 마구마구 선행을 시작해요. 그런 애들이 널려있는 그런 무대가 우리나라 과탐 수능의 무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등급, 2등급을 받는 건 만만한 게 아니죠. 사탐은 부모만 잘 만나도 되는데 과탐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대가 다른 무대예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이게. 사탐과 과탐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뭐 농담으로 우리 선생님들끼리 수능이 딱 11월 달에 수능을 보면 저희들끼리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선생이잖아요. 영어 선생이니까 야, 수학 선생이랑 똑같이 영어 수학 봐서 총점으로 우리 뭐 내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해서 아직 뭐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고 국어 문제는 여기 아버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신문을 열심히 보시는 아버님들은 국어 수능 봐도 2등급은 나와요.
한국말이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스토리가 읽히거든요, 이게.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뭐 저도 좋은 대학 나오고 까불락까불락 버리지만 제가 화학 문제 푼다? 제가 몇 등급 나올까요? 확실합니다. 7 아니면 8이에요. 7등급.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과학이라는 과목은 공부를 안 하면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공부를 조그만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이길 수가 없는 과목이란 뜻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수학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과학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관학동작은 정말 과학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정말 과학 공부를 안 해요. 심각해요, 심각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을 안 다니는 애인데 과학 수업만 듣고 싶다라는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딱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듣게 하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듣게. 이게 조건이 안 맞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뭘 물어보냐 하면 국영수 등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름은 일부러 안 물어봐요. 국영수 등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등급이 4등급, 5등급이다. 근데 과학만 듣고 싶다. 안 받아요, 저는. 아니, 걔를 제가 이렇게 뭐 성적 갖고 얘를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어려워요. 그 정도 등급이 나온 애를 대학 보내는 방법은요. 그냥 엄마 아빠는 그 서약서 하나 써주시고 우리 뭐 3대 독자니까 죽이지만 마세요. 예, 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붙잡고 정말 지금부터 정시 올인해서 그거밖에 대학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신을 뭘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받아요. 저희 학원 한 2달이나 3달 다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요. 못 봐요. 그만둬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미학원을 다녔는데 등급이 안 나온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못 참죠. 그건 안 되는 일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니 왜 과학을 듣겠다는데 국영수를 물어보시나요? 예, 그런 거예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서로에게 좋아요, 그게. 근데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서 왜 그 국영수를 다니면서 저희 학원에 전화를 하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저희는 과학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막 이렇게 2반씩 이렇게 어떤 그 과목은 3반도 있어요. 어떤 과목은. 좀 특별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물리 갖고 논술을 봐야 되는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뭐 3학년 반도 있고 2학년 반도 나눠져 있고 상하가 나눠져 1학년 반도 수준별로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과학반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내신 대비로 과목별로 다 하고 그런 학원이 없대요. 근처에. 그런 학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반이 개설되어 있는 학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근데 우리 학원에 과학 듣는 애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안 하고 있어요. 과학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과학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인강으로 그냥 하고 있대요. 왜 모든 아이들이 그 돈 몇만 원만 내면 인강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애는 1등급을 받고 어떤 애는 4등급, 5등급을 받을까요? 그게 그 비밀이 있어요. 인강이라는 건 특히 수학과학은요. 저도 옛날에 인강을 많이 찍어봤는데 인강을 찍는 목표가 뭘까요? 선생님들의 목표가. 온라인 매출이죠. 그러면 온라인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강의를 찍어야 되냐면 어느 등급대 아이들이 듣더라도 혹할 만한 강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준별 학습이 안 되고요. 아이들마다 개별 그 컨택이 안 되죠. 이게 눈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은 교감이거든요. 애들이랑 눈 맞추면서 하는 거거든요. 파악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등급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강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런 강의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탐은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차피 또 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내신이든 수능이든 똑같아요. 결국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서너 개예요, 서너 개. 딱 서너 개가 등급을 다 가르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서너 개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탐을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맞추는 건데 이 근처 우리 관내 관악동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과탐 2과목을 물원 화원을 하든 화원 생원을 하든 뭐 생원 지원을 하든 간에 2과목의 수능 평균이 2등급. 그러니까 2, 2를 맞든 1, 3을 맞든 그 평균 2등급을 맞추는 숫자가 한 학교에 5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과탐 탐구 같은 거 뭐 무슨 과학 이런 거 뭐 암기 과목 전혀 암기 과목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투자 안 하면 못 받아요. 예, 그래서 다시 최저 문제로 돌아가면
그 탐구를 갖고 영어하고 탐구를 갖다가 이제 첫 번째 내 무기로 삼아놓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게 유리한데, 그래서 이제 미리 등급을 맞춰오면 굉장히 좋은데, 영어는 얼마든지 오히려 내신 영어보다 수능 영어가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고민은 내신에 있지 수능에는 없어요. 영어를 웬만큼 하는 애들은. 그리고 영어는 솔직히 저도 영어 선생인데 저희 학원에 어떤 아이가 있냐면 고3인데 서울대 직유를 받아요. 이번에 서울대 직유를 받을 건데 얘가 영어가 계속 3등급이 나와요. 최저가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어머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3개월만 주세요.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이건 무슨 자신감일까요 도대체? 제가 잘나서? 강의를 잘해서? 아니에요. 영어는 붙잡아 놓고 패면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영어는. 예, 정말 돼요 영어는. 근데 물론 이게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내신 1등급 받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훈련이 안 돼 있고 어휘량이 너무, 그리고 이과 성향이 너무 이렇게 좀 많은 아이라서 공부해 그러면 무슨 공부할까요? 수학해요. 공부 더 해 그럼 뭐예요? 과학해요. 공부 더 해 그러면 국어예요. 영어를 안 해요 아예. 그러면서 맨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될까요?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너 수학 공부를 90시간 하면 영어 공부 10시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영어 등급이 나오냐고. 예. 그래서 이제 걔는 요번에 이제 내신이 끝나니까 8층에 있는 걔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사물함에서 수학책, 과학책 다 빼버리고 뺏어버려요. 공부 못하게. 영어 공부 다 하면 책 주는 거예요. 영어 공부 다 하면. 영어 공부 하기만 하면 돼요. 단어 외우면 되고 완전 패턴화돼 있어요. 영어는 18번에 뭐가 나오고 19번에 뭐가 나오고 20번에 뭐가 나오고 이건 어떻게 풀고 이건 어떻게 풀고 이게 다 패턴화돼 있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영어는. 그런데 그 탐구는 좀 문제가 다르다. 이거는 탐구는 좀 문제가 달라서 그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 잘해서 내신 잘 따놓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 그 다음에 면접까지 잘 봤는데 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걸 다 아는데 다 떨어진 애들 굉장히 많다. 그리 만만치 않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입시는 이런 한 학기의 어떤 성적 갖고 일희일비해 갖고는 절대 좋은 대학 못 가요. 굉장히 담대해야 되고요. 전체 그림을 항상 한꺼번에 봐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입시의 과정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아주 담대하게 딱딱. 근데 자기 자식 일은 이런 객관적인 결정이 잘 안 돼요. 맞죠? 그러려니까 또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괜히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애는 왠지? 괜히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아니 또 그런 재미가 있어야 또 애를 키우죠. 그렇죠? 희망을 주는 존재잖아요. 희망을 주는 존재. 뭐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성적이나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옳은 선택인 것 같다. 그런 고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시키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잔소리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공부를 하는 쪽으로 아이를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저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니까. 근데 제가 걔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공부 얘기를 하면 애들이 바뀌나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안 바뀌죠, 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얼마 전에 상담 전화를 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막. 원장님, 제가 원장님한테 매달 그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왜 내는지 아세요? 너무 솔직하죠, 어머님. 뭐 내 대학 보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지 못하는 얘기를 원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다 끄떡끄떡하네. 굉장히 내 존재가 갑자기 좀 이렇게 초라해지는 그것 때문이었구나. 예. 제가 대학 입시를 잘 알아서 보내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그 아이들이 좀 연령대가 점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연령대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16살 정도 넘으면 이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고1, 고2면 거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의 문제인데, 그러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아이를 저희가 어떻게 공부하게 만들려면 저희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존재감을 부모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예.
뭐 저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게 제가 국회의원 나가거나 그럴 게 아니니까 예, 제 존재감을 저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게 아이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으로 저를 갖다가 만들어 주셔야 제가 애들한테 말하는 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애들이랑 얘기할 때는 야 나는 모르겠고 네가 뭐 조퇴를 하고 싶든 결석을 하고 싶든 너는 원장님한테 허락 맡아. 뭐 이렇게 그냥 던지세요. 예, 던지시고 예, 혼을 내도 제가 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접 구술인데 면접과 구술의 차이는 이건 다 말로 하는 거죠. 이제 학생을 뽑는 대학의 입장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선발 방식은 우리가 똑똑한 애들을 선별할 때 기준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똑똑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 하나의 기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맞죠? 또 하나의 기준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럼 결국 똑똑한 애를 뽑고 싶어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쓴 글을 보고 싶겠죠. 글을 보는 게 논술이고 대화를 나눠보는 게 면접 구술인데 보고 뽑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만나서 이 면접을 할 수는 없다라는, 수험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수험생이 그 보통 작년 기준 작년 50만 받나요, 수능? 35 플러스 15였나? 34 플러스 16이었나? 재학생 34? 뭐 재수생 16? 이 정도 받던 것 같아요. 16만, 34만 이 정도 받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면접 구술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면접 구술 볼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죠. 대학의 마음은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적게 뽑으면 2배수에서 2.5배수. 예를 들면 마지막 선발 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1단계 서류를 보고 대략 50명 정도를 선발하는 거죠. 2.5배수를. 걔네들 데리고 면접을 해서 마지막 20명을 뽑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5배수 선발하는 데도 있어요. 면접을 많이 보는 데들도. 이제 그러는 데들은 왜 그렇게 많이 선발하냐면 면접을 다 봐서 뽑아놔도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미리 다 봐놓는 거예요. 애들 채우려고, 명수를 채우려고. 뭐 그런 구조인데, 자, 수능 최저도 맞추고 교수님 앞에 설 때까지 수많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여러 과목 시험 점수를 따내고, 근데 수많은 수행평가와 보고서와 세특에 신경 쓰는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서류에 통과하고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1단계 통과 후에 교수님 앞에 딱 섰어요. 면접을 딱 보는데 마지막 몇 분 정도 보는지 아세요? 짧으면 10분, 15분. 길면 20, 30분 정도 보거든요. 그 10분, 15분 만에 이 아이의 3년 동안 그 면접장에 들어올 때까지의 노력이 15분 말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준비가 안 된다. 그렇죠. 단기간에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학년 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선행 많이 하고, 중학교 때 선행 많이 하고 이런 애들보다는 책을 많이 읽고 대화가 통하는 아이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 애들은 좋은 대학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독서량이 많으면.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면. 그러면 지금 이미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다 컸는데 중학교는 뭐 그럼 이런 게 잘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키워야 되느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좀 뭔가 지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특히 이제 문과 출신으로 좋은 데 간 아이들을 보면, 이런 학생부 전형을 통과해서 문과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 애들을 보면, 선생님들하고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만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주 와요, 애들이. 자꾸 와요. 말을 걸어요.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안 와요. 안 오고 그냥 지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그리고 톡을 보내죠. 짧게. 근데 보통 아이들은 이 문과에서 이런 면접 구술을 잘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저한테도 자주 오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면접을 잘 본다. 즉 뭔가 단기간에 어떤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좀 뭔가 지적인 대화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어른이랑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요령도 알고 적절한 어휘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수미상관하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집에서 부모님하고 그런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안 돼요. 저도 좀 애들이랑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뭐 제가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손가락으로 배를 딱 찔러. 아빠 배 안 늘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장난 비슷하게 이런 대화가, 그럼 또 행복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지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옆에. 그래서 제가 애들을 왜 도대체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여기다 가둬놓느냐. 늘 선생님들과의 어떤 접촉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 위해서 좋은 것 같다.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과 아이들은 학생부 전형, 물론 최상위권 대학은 별걸 다 물어보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서울권 대학들의 이런 면접 구술 문제는 다분히 수학과학적인 문제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전공 적성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과의 전공 적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수학과학이죠.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학업 역량이 뭐겠어요? 이과의 학업 역량이 수학과학이죠. 그렇죠?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과의 성장 가능성 수학과학을 잘해. 수업을 못 듣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대학 수업을 못 듣는데.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은 뭐 최상위권은 별걸 다 물어봐요, 사실은. 뭐 C도 물어보고 뭐 책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중위권 대학들은 수학과학 쪽에 좀 강한 아이들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논리적인 그런 치밀함이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학과학을 잘하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문과 애들은 그거하고 또 다르니까 완전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로드맵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로드맵 얘기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가 지났어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학기가 남았어요. 원서 쓸 때까지. 2학년 1학기가 지났으면 2학기가 남은 거죠. 야, 그러면 이제 결정을 이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고2는 현재까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기죠. 3학기의 내신 평균 등급을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몇 번 봤죠? 하나, 둘, 셋, 넷, 4번 봤나요? 모의고사를 2학년 아이들은 여태까지 봤던 모의고사 등급의 추이를 봐야죠.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 그다음 2학기 내신을 예측해야죠. 그렇죠? 2학기 내신을 예측하는 방법은 선행 상태죠. 1학기 내신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보통 2학년들은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하니까 수원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투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과학도 1학기 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뭔가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학을 뭐 한두 번 이상 해놓은 아이들이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2학기 내신 예측하는 거예요. 3학년 내신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까지가 거의 끝이에요. 3학년 내신은 왜 안 변하냐 하면 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3학년 내신은 상대평가 과목이 몇 과목 안 돼요. 대부분이 다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과목 숫자가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과목별로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1학년 때, 2학년 때는 어떻게 단기간에 집중해서 한 등급을 올리는 게 가능하지만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 문제가 거의 수능 범위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학년 내신은 별로 우리가 여태까지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잘 못했다면 그거를 3학년 내신 갖고 뒤집는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거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신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망 하한선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대학까지 용인할 수 있다. 내 마음속으로.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상담한 아이는 뭐 지금 3, 4등급대를 맡고 있는데, 내신 3, 4등급대를 맡고 있어요. 내신을.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경희대 이하로는 안 가겠대요. 재수하라 그랬어요. 이게 팩폭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수능 모의고사는 지금 못 가니까. 근데 지금 남은 학기 갖고 어떻게 얘를 보내느냐. 못 보내요. 재수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1년 반짜리 수능 계획을 짜줄게.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준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기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담할 때 원장님 가능하면 좋은 데 가면 좋죠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게 딱 하한선을 정해주고 거기 위로만 생각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따져봤을 때 이게 안 된다면 뭔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계획을 바꿔야겠죠. 그렇죠? 상담이라는 건 그런 걸 정하는 게 상담이니까. 1학년은 1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보고, 1학년은 뭐 한 학기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그 1학년은 지금 현재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학과학 선행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2학년 때 아주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학과학 선행 상황을 봐야 되고요. 모의고사 등급 봐야 되고, 네 번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태도가. 2학년 애들은 이미 뭐 태도를 순 우리말로 삼음절로 이제 싸가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사실 태도가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무시 못할 일이에요.
태도가 좋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지금 현재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성적은 안 좋을지라도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불러들여요. 아이들을 편애하면 되겠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안 되죠. 편애 안 할까요, 선생님들이? 머리로는 안 해요. 근데 가슴으로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애가 이쁜데 어떻게 해요? 애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애가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눈빛을 보면 사슴의 눈망울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도와줘야죠, 걔는. 걔를 위해서라면 밤에도 걔가 뭐 카톡으로 질문하면 전화기를 들죠. 그런 거잖아요. 태도가 안 좋은 애가 질문하면 그냥 풀어주겠죠. 태도가 좋은 애가 질문하면 저는 레코드를 켜고 손으로 찍어요. 동영상을 찍어요. 3분짜리. 그래서 보내줘요.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걔는 받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태도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잘. 그러면 그 아이는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그런 걸 저희는 다 알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매일 애들을 보는데. 맨날 보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 학기 내지는 세 학기가 끝난 아이들이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데 몇 가지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그 전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전형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논술 정시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논술은 정시랑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시점은 언제냐? 1학년 종료 후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운 경우가 있어요. 1학년 내신이 4, 5등급 사이에요. 2학년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걔는 수시는 없어요. 수시는 없는 거예요, 걔한테는. 그러면 걔는 결정을 해야 돼요. 안 간다. 지방대를 간다. 정시 올인한다.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내신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해놓은 게 있으면 2학년 때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선행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1학년 때 고2 과정까지 선행한 애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1학년 2학기 종료 후에도 정시 올인. 정시 올인을 하면 뭐가 유리하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의 시간을 공부 외적으로 뺏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뺏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좀 어폐가 있기도 하겠지만, 형식적인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수행평가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또 한 달 정도는 뭐 또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뭐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는 조금 다른데,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영어, 내신 수학하고 수능 영어 수학하고는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 방향성을 바꿔버리면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고요. 1학년 말 아니면 이제 지금이죠. 2학년 현재 1학기가 끝났을 때 지금 결정해서 1년 이상의 수능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충분히 정시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저희 학원이 사실 정시를 안 했었거든요. 일부 아이들만, 소수의 아이들만 그걸 대놓고 안 한 거죠. 대놓고 안 하고, 저희는 사실 작년까지도 수시로 애들을 학생부 전형을 대부분 쓰는데, 수시 학생부 전형의 합격률이 90% 이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격률이 이 90%는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높냐 하면 떨어질 만한 애들은 안 가르쳐요. 그럼 합격률이 올라가요. 안 가르치면 돼요. 그럼 다 붙여요. 그럼 원서를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가르칠 수 있느냐?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공부해. 그러니까 1학년 지금 우리 시험 기간에 몇 놈이 사고를 쳤어요. 몇 놈이. 들으셨나요, 혹시 집에서? 소문이 우리 애들은 집에서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제가 퇴원시켜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어머님들이 막 전화를 하셨죠. 막 원장님 뭐 어떻게 뭐 봐달라. 근데 시험 기간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녀석들이 지금 이제 학원을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애들 얼굴을 안 봤어요. 용서를 안 했어요. 저는 아직. 뒤끝 장렬이에요. 끝장이에요. 끝장. 이제 걔네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이 끝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전날 문자를 보낼 거예요. 애들한테. 시험 끝나고 11시 반까지 학원으로 올 것. 프린트를 싹 100개씩 줄 거예요. 오늘 다 풀고 가. 시험 끝난 날인데. 하기 싫으면 지금 나가. 드라이브를 이해 가시죠, 뭔지.
지독하게 괴롭혀. 니네들이 변하든가 니네들이 바뀌든가 나가든가 결정해. 나는 그런 애를 가르칠 생각은 없다. 너희들은 어차피 대학 못 간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애가 대학을 어떻게 가냐. 몰아붙이는 거죠. 저희가 일요일날 12시 50분 등원이거든요. 원래. 걔네들은 일요일날도 8시 50분 등원으로 바뀌어요. 아니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내 학원이야. 내 거야 내 거. 내 맘이지. 왜 그런 짓을 왜 했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욕을 하겠죠. 그리고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예 제가 그냥 붙여버려요. 8층에다가. 누구는 수학 숙제 곱하기 2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저희 내부 게시판이 있거든요. 누구는 수학 숙제를 다른 애들 하루에 50문제 얘네들은 100개씩 내세요. 이렇게. 뭐 그런 건 뭐 대화 타협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뭐 그걸 뭐 물리적으로 다 할 수가 없다. 아니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머리를 빡빡 깎을 수 있고요. 옷을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쓰레빠만 신고 다닐 수 있고요. 밥 먹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밥 안 먹을 수 있어요. 도시락 싸서 여기서 먹으면 되잖아요. 도시락 먹으면서 문제 풀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하면 인정이지만 아니 밥 먹으러 나가서 50분 동안 서울대구역 맛집 탐방 다 하고 머리 다 빗고 옷 꾸미고 뭐 그리고 뭐 여름 휴가 가고 교회 수련회 다 가고 무슨 공부를 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수능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진명학원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한다?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태도가 좋은 애들을 좋아해요. 정말로. 제가 모레죠? 모레 저녁에 제가 제자들을 10시에 만나는데 제자들 3명을 만나거든요. 이제 3명을 만나는 이유는 한 애가 유학을 간대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는 중대를 다녀요. 한 아이는 서강대를 다니고 한 아이는 가천대를 갔어요. 3명에. 근데 걔네들이 동기거든요. 그래갖고 보고 싶어 그래갖고 와 선생님 고기 사줄게. 그래서 만나고. 그러니까 가천대라는 대학이 저희 학원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죠 사실.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물론 뭐 요새 가천대가 많이 성장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중대를 간 아이도 뭐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최고 뭐 아주 상위권은 아니죠. 저희는 서울대 연구대를 많이 가는 학원이니까. 그렇지만 다 저한테는 소중한 애들. 왜 걔네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고 걔네들이 졸업한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걔네들을 왜 만나느냐. 태도가 좋은 아이들. 걔네들을 만나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대화함. 이제 걔네들은 평생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으면. 지금까지 봤으면 평생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제 시간을 쏟을 그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내일도 제가 아침에 8시 50분에 출근하거든요. 아침에 나오는 이유는 누구를 하나 봐줘야 돼요. 일요일 날. 근데 애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요일 아침에 봐주는 거예요. 일부러. 너무 이쁜데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쁜데. 그리고 걔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아이의 어려운 문제. 그럼 제 시간을 내죠. 당연히. 왜 이쁘니까. 편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 수능.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지금 정말 마음을 먹는다면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수능 준비 기간을 가지면 충분히 재수생들하고 경쟁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늦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그때는 재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가 몇 가지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는 있으나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해 가시죠? 좋은 대학을 가고는 싶은데 지금 학생부 전형. 두 번째,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좋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내신이 2등급 대 3등급 대인데 모의고사가 1, 2를 찍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게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건 스타일인데 이게 내신형 아이가 있고 수능형 아이가 있고 분명히 존재해요. 내신형 학생과 수능형 학생은. 수능형 학생은 대부분 남학생들이 많죠. 안 꼼꼼해요. 수행평가를 하면 뭐해. 갖고 오질 않는데 학교에. 안 꼼꼼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다 풀어놓고 답안에 옮겼을 때 틀리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형 학생과 수능형 학생은 분명히 있는데 성향상 제가 작년에
좀 아까운 아이를 사실은 좀 놓쳤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여학생인데 얘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가르쳐 봤는데 얘는 확실히 수능형이에요. 확실히. 내신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을 훨씬 더 잘하는 거지. 국영수가 111이 나오고요. 모의고사를 보면. 근데 내신은 2등급 돼요. 계속.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서울대 연구대를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성격적으로 내신은 안 돼. 내신 기간에 자꾸 자요. 그러니까 단기 집중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를 장기간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좀 잘하는데 내신이라는 거는 단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임 방식으로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치밀 꼼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좋은 애들은 내신을 못 해요. 좀 야비하고 지만 알고 노트 절대 안 빌려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거 낸다 그랬는데 옆에 짝이 못 들었어. 나중에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고 다른 거 가르치고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내신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얘는 수능형인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요. 얘 내신 안 나올 것 같다. 내신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머니 제 생각에는 조금 빠른 판단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 굉장히 많은 애들을 봐왔으니까 얘는 수능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어머님이 내신 안 나왔다고 학원을 그만둬 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기보다는 아깝지.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곧 올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저희 학원이 뭐 무슨 신은 아니니까 저희 학원에서 내신이 안 됐다고 다른 데서도 안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오면 부모님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옮겼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이 스타일이 뭐 변하겠어요. 다시 키워야지. 그거 어떻게 바꿔요. 네. 그러니까 걔는 어차피 수능형으로 가게 될 거고 제가 그 부모님한테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 상담을 드려놔서 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뭐 다시 오면 잘 붙들고 수능으로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죠. 뭐 걔가 꼭 저희 학원을 뭐 와서 뭐 무슨 학원 매출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보다는 가르치고 싶은 애예요. 가르치고 싶은 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가르치고 싶은 애들. 정말 신경 쓰고 얘가 정말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쁜 애들. 그런 아이였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제 경험상 애들이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꿈꿨던 대학이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세뇌에 의해서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집안에는 고대 밑으로는 없다 알지? 뭐 이런 아니면 뭐 그 보통 이제 그 아버지들이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애들로부터 이제 꼰대라는 판정을 받는 기준이 야 아버지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공부 잘했는데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막 예. 그런 대화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 대학에 대한 기준선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학원도 같이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영재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렇게 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대학의 하한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학교 내신이 안 좋거나 그래서 못 보내놓으면 제 경험상 무조건 걔네들은 뛰어나와요. 반수할래요, 재수할래요 그러면서 뛰어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시올인, 그 다음에 논술병행 이런 선택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1학년은 아직 빠르고요. 2학년은 저희가 이제 ICC라고 하는데 제가 이 네이밍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이밍.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8층의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별무반이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이름인데. 제가 만든 이름인데 이 무자가 이게 국사에 나오는 무자는 무예할 때 그 무자고요. 저희 8층에 올라가면 이게 한자로 써 있는데 저희 무자는 힘쓸 무자예요. 뭐 임무화 같은 거 할 때 그 무자거든요. 이 별은 이제 스페셜하다는 얘기고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클래스에서 별무반 이렇게 만들고 저희 학원에 뭐 무슨 수업들이 있죠. 뭐 프리우스라는 수업도 있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클래스라는 수업도 있고 다 영어네. 이런 뭐 제가 다 만든 이름인데 이 ICC도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I can 클래스. 자, 왜 I can이냐? 내가 중3 고1 때 때를 놓쳐서 내신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찬스는 놓쳤다. 그러나 지금부터 1, 2년 동안 수능에 올인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가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ICC. 그래서 저희 지금 고3에 ICC 반이 있거든요. 요번에 수능 봐서 이제 대학 갈 애들인데 걔네 작년에 딱 ICC 반을 만들었어요. 제가 첫 학생 설명회를 하고 ICC 반을 딱 이렇게 10명을 딱 모아갖고 딱 출발!
딱 했더니 애들이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는지. 지네 수업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막 내신 벨 들어오면 야, 너 들어와. 여기는 ICC 구역이야. 어? 애들이 막 그래요. 예,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단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기념비적인 애들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기념비적인. 그러니까 그런 내년 봄 설명회나 내년 여름 설명회 주면 제가 그걸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의 내신 성적표와 그 아이가 합격한 대학 이런 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몇 명.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어서 아,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 미리 좀 판단해서 정시 올인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주고, 그 다음에 수능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사실 수능 강의를 할 수 있는 학원도 많지 않아요. 내신 학원은 많지만 수능 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물론 뭐 면접도 하고 논술도 하고 다 하는 학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이제 수능에 특화된 그런 그 교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걔네들을 갖다가 현재 2학년 아이들도 ICC 시즌 2 제가 여름방학 때 지금 한 7명은 결정해놨어요. 제 마음속으로 결정. 애들 성적을 보고. 애들한테 말은 아직 안 했고, 기말 끝나면 너 이리 와. 야, 그리고 얘기해야죠. 지금 현재까지 내신으로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긴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대학 가면 네가 만족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시 올인이 맞다라는 게 선생님 판단이다. 잘 상의하고 고민해서 10분 있다 알려줘. 어차피 네가 고민해봤자 안 될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형에 관한 건 지금 현재 내신을 갖고, 지금 현재 내신을 갖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그 상담할 때, 아니 우리 김 실장이나 우리 한 실장님도 다 원서 쓰시는 분들이니까 다 잘 아시거든요. 저랑 항상 물어보시면 제가 현재까지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딱 말씀드려요. 저희는 딱 보면 네, 어디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뭘 보완하면 됩니다. 이런 게 상담이니까. 그렇게 오늘 그 이런 입시 관련된 얘기는 그 웬만큼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웬만큼 다 한 것 같고, 아니 제가 어저께 중2, 중3 설명을 하는데 뒤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이 교실에. 그래갖고 왜 시계가 없나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중2, 중3 어머님들이니까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그랬더니 2시간이나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2시간이 별로 안 길다고. 사실 2시간 줄여서 2시간이라고.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입시의 어떤 기본 개념이나 뭐 중2 때 해야 되는 일, 읽어야 되는 책, 중3 때 해야 되는 일, 선행하는 방법, 스케줄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2시간이 넘은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7시 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몇 시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10시 10분이래요. 2시간 40분을 해갖고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끝냈는데 지금 시작한 지 벌써 90분 정도 됐습니다. 90분 정도 돼서 지금 이제 저희 학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 이거는 저희 재원생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학원 얘기를 한다고 그냥 뭐 저희 학원의 어떤 아이덴티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얘기를 주로 하겠죠. 이게 저희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 선생님들이 전국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그 제일 근무 연수가 오래된 선생님이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굉장히 이직률,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학원에 계신 분 중에 제일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2009년에 첫 강의를 하셨어요. 저희 학원에서. 안 놀래네요, 또. 올해가 2023년, 14년, 15년째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여러 분. 뭐 물리 황상득 선생님, 화학 고광 선생님, 그 다음에 지구과학하는 전용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과학하는 김태훈 선생님, 이런 분들은 지금 14년째. 그 다음에 우리 그 교무실장 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준 선생님이 12년 됐나? 13년 됐나? 그리고 우리 고3 수학과 팀장 맡고 있는 장상익 선생님은 그분도 13년 됐나? 그리고 우리 1학년 애들 그 통합과학 하고 있는 이동철 팀장님이 지금 9년째 저희 학원에 계시고, 뭐 국어 하시는 김한 선생님, 그 선생님도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에 이렇게 오래 있냐 하면 이게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를 설정해서 어떻게 그동안 우리 관학동작 아이들 대학 보내는 일을 오래 하고 뭐 관계도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도 많이 맺고 있지만, 이게 고등부 입시를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는 제자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제자가 제일 많이 찾아오는 선생님이 누구냐? 제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해요. 애들의 입장에서. 저를 좋아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를 학원에 놀러 왔다가 저 보면 8층으로 뛰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갖고 저 도망가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졸업생들이 이제 지네들끼리 뭐 동문회 같은 모임을 해요. 저희 애들은. 그럼 걔네들이 어디서 만나느냐? 서울대학교에 그렇게 만날 때가 많은데 4번 출구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저희 애들은 학원에서 만나요. 이상해요. 1층에서 만나요. 약속을.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그 톡이 와요. 선생님 지나가는데 거리에서 위아더 챔피언 노래가 나와서 저희 학원 종소리거든요. 예, 이 학원 개원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위아더 챔피언이라는 그래서 그 퀸의 위아더 챔피언 아시죠? 그게 저희들 종소리인데 그걸 들으니까 갑자기 학원 생각이 나서 잘 지내시죠? 뭐 이러게 문자가 오고. 제가 저기 어디야 그 샤로스길에 어떤 이 작가를 한번 제자들이랑 한번 갔어요. 애들이 가자 그래갖고 가서 이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별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야 너 오랜만이다.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예.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에요. 학원을 졸업을 해도 지들끼리 모임도 하고 계속 그 학원에 이제 찾아오고 자주 찾아오죠. 군대 가기 전에 인사오고 제대하면 인사오고 이런 아이들인데 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선생님이 사실은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올해 맡고 있는 장상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일 많이 찾아와요, 애들이. 예. 근데 이제 애들을 그 수학을 중학교 애들한테 선행 정도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학년, 2학년, 내신, 선행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요새 시끄러워지는 킬러, 준킬러를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있겠죠.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과학도 똑같죠. 뭐 중학교 애들한테 물리 원 선행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물원 내신을 고2 때까지 아니면 고3 애들 수능 대비 그 다음은 뭐냐면 과학은 면접이죠. 논술, 구술. 이것까지 강의할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입시생을 가르쳐서 그런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가.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계속 이제 근무하시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시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희 학원은 입시 실적은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올해도 갈 거고 작년에도 갔고 올해 고3에도 잘 가겠죠. 가고 있어요. 계속. 애들 대학을 원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개념인데 이게 컨설팅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한 아이를 뭐 2시간, 3시간 동안 분석해서 보험 가입하면 이렇게 막 책을 주잖아요. 뭐 몇 세 때 얼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이런 네,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지원 그 컨설팅 그래갖고 좀 짧은 페이지로 주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컨설팅은 아이들하고 직접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상주해야 돼요. 학원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이 상주하죠. 학원에. 예, 늘 상주하고. 물론 저도 있고. 저도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아이들이랑 입시 상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일하고 있는 저희 TA들이 지금 대략 한 20명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일주일에 하루만 나오기도 하고 일주일에 이틀 나오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 질문 받아주는 애들도 있고 과학 질문만 또 사이언스 데이라 그래서 과학 질문만 받아주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별 멘토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뭐 문영요고 담당 멘토 그다음에 구암고등학교 담당 멘토 뭐 성보고등학교 담당 멘토 그래갖고 졸업생 중에 이제 서울대 연고대 간 애들이 그 학교를 맡아서 그 학교 후배들한테 학교 생활과 관련된 그런 멘토링 학생부의 그 기록 관련 그런 것들을 저희 제자들이 진행을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학교 졸업해서 학생부 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이나 동아리의 운영이나 이런 거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은요. 그 선배들을 보면서 저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고대 간 아이들의 멘토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걔네들이 롤모델이에요. 벌써 1학년 애들이 와서 선생님 저 좋은 대학 가면 꼭 조교 시켜주세요. 예. 근데 뭐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는지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늘 상주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입시 실적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 다 여기 지금 살아있는 그 모델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멘토링을 계속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제가 올해 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점은
뭐 이런 거죠. 그 아이들이 뭔가 그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얻어가는 게 많은 대신에 단점은 잘 멘토링을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잘 안 나올라 그래. 들어가면 울어. 거기서 자꾸 언니들 붙잡고 울고 앉아 있고 거기다가 선생님 욕, 내 욕, 제 욕하고 있고 원장님이 이랬어요. 막 그래갖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 군대로 얘기하면 소원 소리 들어주는 데도 아니고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또 뭐 다는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희 학원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고 공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 뭔가 모티브를 주는 건 사실 옆에서 공부하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실 아이들한테 내가 해줘야 되는 그 최고의 선물은 나머지 아이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인 것 같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애들을 뭐 밉다고 야단치고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너도 거기에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애들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면 너도 같이 성장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환경은 이제 옆에서 공부하는 애들. 이제 그런 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저는 학생이 온다고 다 받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예, 이거 오해, 전화 얼마 전에 이름을 안 밝히시고 어떤 어머님이 정말 그 학원 보내고 싶은데 그 학원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신경 써준다 그래서 안 보낸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공부를 잘해도 싸가지가 없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저희 없죠. 다 이쁜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남들 배려할 줄 알고 선생님들 예의 바르게 대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기 미래잖아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 그 공간에 있는 아이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예, 지키는 방법은 아직은 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아이들을 공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아이들로 바꿔내는 것. 그게 변화죠. 그런 변화를 가져갈 수 있으면 아이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고.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도. 저희 학원은 사실 학교보다 더 심하잖아요. 애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미치는 영향력이 학교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저희 학원 애들 자랑인데 좀 유치한가요? 아니 뭐 작년에 설명회 겨울에 많이 하고 그래서 학원 얘기를 저희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 이런 애들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11시 반까지 공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써 탁 막히죠. 비원생 어머님들. 저희 애들 11시 반까지 공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시험 기간에는 1시까지 공부하자 그래도 뭐 별로. 1시까지 공부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자기 퇴근길에 있는 애들 다 태워다 주고 선생님들이 집에 가요.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삶의 질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못하겠다. 그럼 저는 딱 잘라서 그러면 대학을 낮춰라. 그게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다. 너는 좋은 대학 가는 거 대신에 그런 너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으니 대학은 양보해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왜냐하면 제가 학생 설명회 할 때마다 이 말을 꼭 하거든요. 너희들은 이상한 애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학교 가면 진명 다닌다 그러면 다 놀리거든요. 야, 너 그런 데를 왜 다녀?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어쨌든 놀 줄 알잖아요. 내 시간을 여가를 위해 쓸 수 있는데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개미와 배짱이 얘기잖아요. 그게. 여름에 놀았던 배짱이는 겨울에 굶어 죽는 거고 그런 거죠. 예, 저희 애들한테 학생 설명회 할 때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다. 대학에 가면 뭐가 고민인 줄 알아? 저도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교 때 제일 고민스러웠던 건 그 일주일에 수업을 18학점을 들으니까 학교를 4일만 가는 거죠. 아침 10시쯤 학교를 가는데 2시면 학교가 끝나요. 3시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주 7일 중에 4일을 학교를 가고 3일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맨날 한밤중까지 공부하다가 대학교를 딱 하니까 남는 게 시간인 거예요. 이 많은 시간을 도대체 어디에다 써야 되지? 저희 때 남학생들은 당구에 썼고요. 요즘 남학생들은 게임에 쏩니다. 뭐 이건 뭐 반은 농담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대학 가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니네들은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으니 지금은 너희의 시간을 투자해라. 그게 맞는 거다. 그게 나중에 가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거를 너희들이 깨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원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를 안 가면. 어떨 때 학교를 안 가죠? 방학. 저희는 방학 시작하면 8시 50분 등원이죠. 뭐 학원에서 공지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오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재량휴일이다 그러면 애들은 지네들끼리 짜고 말을 안 해주는데 꼭 배신자가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 내일 재량휴일이에요. 그럼 문자가 가죠. 내일 아침에 8시 50분까지 와라. 개교기념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면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아이들. 토요일 날은 당연히 8시 50분까지 오는 거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토요일 아침에는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안 하는데 주간 테스트를 당연히 하죠. 토요일 아침 8시 50분은 항상 주간 테스트 하는 시간. 수학 시험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 아이들 진도가 다르니까 그거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뭐 클래스 카드라고 영어 단어 프로그램 했던 거 확인받고 뭐 이런 게 일상적인 애들. 이건 이제 저희 그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잘 쓰는 아이들의 특징인데 저희는 다른 학원이랑 다른 점이 내 애, 네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는 학생도 제가 케어할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나를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한테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게 없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뭐 정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한번 정해지면 1년 정도를 가지만 시험 기간에 계속 바뀌고요. 본인이 이 반에 있기 싫다. 저 반으로 가겠다. 오케이. 내가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질문은 이 선생님한테 하겠다. 오케이. 얼마든지. 오늘 뭐가 자료가 필요한데 뭐 영어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오늘 쉬는 날이다. 그럼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오케이.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걸 자유이용권이라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요. 우리 학원 내부에 있는 월화수목금토를 다 여기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리소스를 풀로 써라. 풀로. 우리 학원에 있는 저희 학원에 일하는 분이 다 합치면 30명쯤 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든지 간에 너한테 필요한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학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되죠. 애들이. 멘토링하는 애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선생님한테 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거의 안 바뀌니까. 자, 그런 학원입니다. 얘네들은 스스로를 진명인이라고 불러요. 뭐 대단한 프라이드입니다. 이게 뭐 자기 조소적인 자기를 뭐가 불쌍하다고 뭐 표현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프라이드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진명이라고 부르는 애들. 저는 뭐 종교 집단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요. 다만 왜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느냐 이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속감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딱 저도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수업을 딱 해보면 아 쟤는 되겠구나 얘는 안 되겠구나 되는 아이들은 벌써 눈이 반짝반짝해요. 끄떡끄떡 해주고요. 열심히 써요. 알든 모르든. 질문 끝나면 꼭 와서 질문하고요. 쟤는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딱 드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는 학원계나 다녀본 애예요. 딱 뒤에 애들 간을 보기 시작해. 내가 뭐 웬만한 강의는 다 들어봤는데 당신 오늘 수업 얼마나 하는지 내가 보겠어. 이런 자세.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원 사파리를 하고 다니죠. 다 다녀봤어. 다. 이 근처 학원들. 그런 애들은 그래서 얻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부터 이게 느낌이 달라야 돼, 얘가. 그래서 그 아이와 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딱 만들어졌고 내가 얘기하면 얘가 스폰지로 쫙쫙 빨아들일 거고 나는 얘를 위해서 수업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서로 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수업의 효과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학원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라, 소속감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얘기해라.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 애들 갖고 뭐 하겠다는 거. 뭐 그래봤자 하는 건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고기 사주는 거밖에 없어요. 제 돈 나가는 일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제 이런 저희 애들 자랑입니다. 학원의 스피릿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늘 저희 학원을 오셔갖고 들으시는 얘기 중에 앞에 입시 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얘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시는 사실 학부모님이 몰라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 60명 중에 엄마들의 3분의 2는 입시를 모른다. 그게 맞는 거다.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그럼 뭐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 거는.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 우리 학원 학부모님들 자랑.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없어요. 다음 메뉴가. 우리 학원 학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화 안 하는 학부모님 제일 좋아한다. 웬만한 일로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 아니 뭐 저런 건 전화하시죠. 오늘 지각 결석 이런 건 전화하는데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좀 늦게 가겠다, 오늘 못 가겠다 이런 전화를 하는데 그 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전화는 거의 안 하시는, 예, 저희 어머님께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신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 학원을 다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저희 학원을 다니다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만두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엄마가 학원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그런다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왜 진도를 왜 이렇게 나가냐, 이 수업을 왜 이렇게 하냐,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그거 뭐 대단해서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원래 한 분야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뭔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고기를 딱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해 하거든요.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님들도 뭐 이렇게 나름 레시피가 있는데 갑자기 뭐 처이모가 와서 야 이거 할 때 이렇게 끓이지 마, 딱 그러면 그건 못 건드리지, 이건 내 주방인데.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애들 가르치는데 딱 치고 들어오면 저는 딱 맞거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애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키울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들어오는 거다. 예. 그리고 저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 나중에 좋은 대학 가더라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애들이 바르게 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누구나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안 건드려 주는 게 필요한데,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자기 수업이거든요. 그 수업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건의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이런데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냐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맞지 않,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딱 움츠러들어요. 뭘 하기 싫어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이가 학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게 돼 있어요. 엄마 성격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만 그럴까요? 안 그렇죠.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자랑이라는 걸 써놓고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괜찮고, 근데 선생님들한테는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상을. 그래야 아이들이 잘 됩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저희 어머님들은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학원에 전화 안 하는 엄마들이 제일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맨날 하니까 가끔 전화하시는 어머님들 말고는 거의 전화가 안 오죠, 저희 학원에는. 예.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정말 가끔. 예. 근데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상담 오면 그런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교재를 좀 볼 수 있나요? 얼마든지 보여드려요. 근데 교재가 너무 많아서 뭘 보여드릴까요? 예. 학원이 오래됐으니까 교재도 많아요. 예. 뭐 편집한 것도 있고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외부 교재는 거의 안 쓰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교재를 보여드리면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알까? 절대 아실 수 없거든요. 아실 수 없어요, 교재 보고. 예. 그래서 학원은 결국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신뢰,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해온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뭔가 할 때는 저는 아이들을 합격하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지, 애들을 데리고 있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모든 학생과 어떤 입시 로드맵에 관한 의사결정은 그 아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잘 되는 길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좀 가져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